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호의 소설집 공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5개의 낱개의 이야기 중에서 눈빛 살인 감옥 탈출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기준에 취해서 자신의 행복을 잃고 산다는 것은 슬퍼. 그런데도 참 이상하지. 슬픈 그 방에 갇혀 살면서도 자각을 못하거든. 심지어 그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를 쥐어줘도 벗어나지를 못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방 문고리를 끝끝내 놓지를 못해. 울컥하며 잘했네 잘했어. 이제부터가 시작일세. 한때는 남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공기업에 입사해 승승가도를 달렸다. 또 능력 있는 의사 남편을 만나 예쁜 딸을 키워가며 행복한 가정을 일구기도 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의 표본이 바로 나였다. 물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냐고? 5평 규모 방에서 문 밖으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살아온 지는 3년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3주 전 나는 처음으로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날은 햇볕이 장렬했던 8월 한낮이었다. 하루 3시간씩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요. 일은 아주 단순해요. 설거지 기계에 사용한 그릇을 올려놓고 기계가 설거지를 끝내면 깨끗해진 그릇을 다시 원위치로 정리하는 일이거든요.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는 눈빛으로 저를 봅니다. 뭐랄까, 저란 존재를 창피해하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 그 일이 아주 많이 재미있거든요. 깨끗해진 따뜻한 그릇을 꺼내 정리할 때면 새로 태어난 그릇의 온기가 손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져요. 뭉클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깨끗하게 씻겨져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누군가에게라도 묻고 싶었어요. 이런 상태가 제가 앓고 있는 병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야 제가 사물과 교감하며 온전히 기뻐하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 것인지를요. 어려서부터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하던 아이. 그뿐 아니라 한번 시작하면 무조건 남보다 잘해야 안심하던 아이. 그것이 비록 타고난 재능을 중요시하는 예체능 분야라 해도 그들이 원한다면 죽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려고 애쓰던 기특했던 아이.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 모두가 타고난 수재라며 엄지를 치켜세우며 칭찬하던 아이. 심지어 교우관계까지 좋아서 시기 질투보다는 선망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던 아이.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애석하게도 바로 나다. 위에 적은 아이는 모두가 나를 설명하는 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아이는 그 아이로서 존재하기 위해 늘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하고 훈련을 했다. 그들이 선망할수록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혹독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했을 것이다.
매일 밤 분초 단위까지 계산하며 다음날 계획을 세웠고 재능과 관계 영역을 포함해 무엇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을 것이다. 잠을 자면서도 날선 칼날 위를 걷는 사람처럼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 그 아이는 어쩌면 날선 칼날 위를 걷는 것보다는 그 위에서 웃으며 버텨야 한다는 것이 지긋지긋했을 것이다. 진저리 치도록. 그 아이는 정말인지 매우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그들이 선망에 맞지 않았던 그 아이, 아니 나의 삶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은 하얀 거짓말처럼 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명과 공황장애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우울증과 기억력 장애가 왔고 머리를 쓰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간단한 산수조차도 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바보 천치가 된 것이다. 당연히 잘 나가던 시내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순서처럼 의사로 잘 나가고 있던 매우 스마트한 남편과도 이혼했다. 물론 시작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정신과 상담을 격주로 받으면서 꼬박꼬박 약을 먹어가며 호전되길 기다렸다. 그러나 몸과 정신은 나날이 피폐해져 갈 뿐이었고 완전히 허물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6개월이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관찰자를 동행해서만 볼 수 있었던 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나를 낳고 기른 부모조차도 흡사 그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무서운 짐이라도 할당받은 것처럼 거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고립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들이 쏘아대는 살기에 찬 눈빛 폭격을 맞고 벌써 죽어버렸을 것이다. 오로지 살기 위해서 나는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아 걸었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니 그들의 짐으로 전락한 나란 존재는 이미 그들의 삶에서도 불편함을 넘은 매우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삶은 파도타기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남들 보기에 유려하고 멋진 보드를 선택해서 파도타기를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보드 타기를 멈춘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했을 터. 보드 타기에 유능했던 사람일수록 쉽지 않았을 테지. 이미 높아진 파도 위를 타고 있을 것이니 죽을 각오가 아니라면 절대로 멈추지 못해. 그런데 자네는 참 희한하게 멈춰섰네. 그려. 자네는 참 희한하게 멈춰섰네 그려. 어쨌거나 멈춰서 기둥을 박은 셈이야. 그 기둥에 매달려 그래도 죽지 않고 그 높디 높은 파도의 하중을 버텨냈으니 대단하다고 해야 할는지. 어쨌거나 그 고통의 무게를 어느 누가 알아줄꼬. 무당의 말에 나는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꺼내고 싶어졌다. 비꼬운 빨간색 한복 조거리에 찬빛으로 곱게 빚은 쪽진 머리가 단아해 보이는 무당의 나이는 50대 초중반으로 보였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흡사 100세를 넘은 사람의 눈동자처럼 깊었다. 깊게
파들어간 운물 같은 눈이었다. 나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가리지 않고 나오는 대로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다 던지고 싶었다. 그런 욕구가 일게 하는 눈이었다. 아버지는 고위 공무직을 정년 퇴직하고 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세요. 어머니는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로 양자 내성 암호 하드웨어 쪽으로 학계에서도 알아주는 연구자세요. 부모님 두 분 다 외딸인 저에게 뭘 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늘 두 분의 자랑이 되고 싶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말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신나게 놀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건 아마도 눈빛 때문이었을 거예요. 제가 뭔가 그분들 마음에 안 들 때 저를 바라보던 눈빛, 그러한 눈빛 말입니다. 나는 그 눈빛이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요. 마치 벌레 보듯이 바라보는 듯한. 잠시 침묵. 그 눈빛을 받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피가 마르게 살아왔어요. 결혼하고는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짧은 한숨. 살뜰하게 연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고 남편과 가정의 틀을 이루고 나면 나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남편의 눈빛과 시부모의 눈빛, 그리고 딸아이까지. 나는 부모의 눈빛뿐 아니라 그들의 눈빛까지 감내해야 했어요. 말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무당은 내가 쏟아낸 말들을 하나씩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하나씩 그녀의 눈 속으로 차곡하게 담아내고 있다. 그 마음이 느껴졌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